자, 먼저 일라이릴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죠.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 주가가 하루 만에 또 7% 가깝게 급락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반면에 오늘도 간밤이었죠. 간밤 노보노디스크가 큰 폭으로 성장한 후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무려 2배가량이나 폭증했다는 점 함께 도와드리면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는 좀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블룸버그와 CNBC 등에 따르면 일라이릴리는 체중 감량과 당뇨병 약물에 대한 수요가 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에 대한 이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200억 달러 이상을 또 투자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재고를 보유해야 하는 문제에 지금 현재는 직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라이릴리는 성명에서 최근에 4분기 매출이 135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135억 달러라는 수치는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추정치인 140억 달러를 5억 달러가량 밑도는 수치라는 점 체크.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매출 모두가 월가 평균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랄릴리 CEO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에는 환자들이 연말 연시와 1월 공직 재설정을 앞두고 처방전을 2배가량 늘림으로 제약회사가 12월에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4년 연간 매출이 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죠. 이 말인즉슨 회사가 지난 10월에 예상을 했었던 454억 달러에서 460억 달러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2025년 회계연도에 580억에서 61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밝혔다는 점 체크. 자, 그리고 이 수치 역시도 안타깝게도 애널리스트들의 이 평균 추정치를 소폭 좀 하회하는 수치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라이릴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일단 글로벌 비만 의약품 시장 전망 살펴보시면 2024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30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총 77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미국은 단언컨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도 이 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갖고 있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타 국가들과 국 다른 기타 국가들이 또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더 급격하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함께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도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다른 M7 이 빅테크 주가가 일제히 요즘 하락하는 와중에도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 주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가성비 좋은 AI가 미국 기술주 흐름을 뒤흔들긴 했습니다만 아마존은 그 충격에서 한 발짝 비껴난 모습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아마존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대치를 좀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할 것이라고 보고 아마존의 사상 최고 주가 경신 행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배런스에 따르면 이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아마존 매수를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웨드부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호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매수 추천을 재확인하는 한편 목표 주가를 260달러에서 28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미는요, 주가가 1년 동안 16%가량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죠. 자, 이렇게 상향 조정의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 그 배경으로는 시장이 아마존의 이례적인 순익 성장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록 올해 시장 눈높이가 더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또 그리고 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마존은 올해에도 또 다시 기대를 웃도는 성적을 낼 것으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전체 아마존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보다 5%가량 높을 것이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고요. 이 아마존의 4분기 영업이익 추산치 역시도 199억 달러에서 207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드부 씨는 한동안 이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릴 이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카이퍼에 대해서도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후반에 처음 위성 발사가 시작될 이 카이퍼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퍼가 비록 올해는 자본 지출 증가를 좀 야기를 시켰죠. 그렇지만 우려와 달리 비용이 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이 자사 물류 서비스인 아마존 고객 주문 처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윤을 뽑기 위한 작업에 나서서 이 물류 비용 역시도 충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이 딥시크로 인해서 미국의 AI 산업이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마존은 AI 지출과 관련된 위험 역시도 좀 제한적이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전략적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동 장치를 또 다 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를 예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존의 생성형 AI도 이 딥시크처럼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아마존이 막대한 비용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마존의 실적 상회 추천을 그리고 또 목표 주가는 $280를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월가 분석가 100명 중 무려 99명이 매수를 추천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4명이 보유를 했고 그리고 1명은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